당연히 아시겠지만 7월 1일에 성적표 내고받은 이후로 지금은 수시 마감 준비하고 계시겠죠?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수시 기재 마무리하는 것과 6월 평가 성적으로 대학을 어디쯤, 정시를 어디쯤 갈 수 있을지랑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부평으로 같이 좀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원서 접수한다는 거. 그리고 서연고는 일찍 원서 접수가 끝납니다. 다른 학교들과 다른 학교 다 11일까지 하는데 9일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눈치 볼 시간이 더 없다. 지금 핵심은 이런 사항들이 되겠죠. 1. 지역인재가 전체적으로 490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1500명 증원했으니까 3분의 1 규모죠. 지역인재, 지역의사제의 중심이다 보니까 수도권 의대에는 직격탄을 못 때립니다. 어디에 영향을 주로 미칠 거냐면 한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주로는 약대, 수의대, 그리고 서연고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애들이 메디컬 가기가 쉬워진 만큼 수도권 아이들은 서연고를 가는 게 약간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사실 아시면 좋겠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성과급이 엄청 많은데 주가는 막 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이 고점이에요. 여러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입결이 올해 한 한의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형 자체가 교과 전형이 거의 없어요. 연세대나 이렇게 한양대 정도밖에 없는데 1.0선, 1.0x선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입시라고 하잖아요. N수도 마지막으로 힘주고 있고 작년에 고생이 많았으니까요.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학종은 다 재도전이 되니까요. 그리고 의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하향 안정 지원, 특히 스카이 쪽이 그럴 거예요. 작년도 스카이의 교과 전형은 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하락한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원 심리는 다 되게 단순한데 기본적으로 짚고 가는 겁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입결이 높은데 그러면 이런 안정 심리가 전반적인 해에서는 폭락하거나 약간 하락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연세대 약대가 됐죠.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핵심은 요건데 사탐론이죠. 폭통론, 메디컬까지는 폭통론까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저기 미적 기하가 필수거나 바탕 필수인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 메디컬일수록. 근데 올해 입시 특이점은 6월 평가원 아이들 평가원 성적표만 보시죠, 부모님들 거의. 뭐를 저희들은 보냐면요. 평가원 분석 자료를 평가원이 발표하거든요. 바탕 응시자가 몇 명인가? 바탕 2개 응시자가 55,000명이에요. 2년 전인 2025학년도 1,500명 증원했던 시기에 바탕 2개 응시자는 156,000명. 그러니까 3분의 1로 바탕 2개 응시자가 준 거예요. 그러면 바탕 2개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매우 영향이 클 거다. 두 가지 부분에서 있다. 1. 실제 최저 충족률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내가 바탕이 아니면 안 쓰는 거죠.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북대 의대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종하고 교과 정시가 약간 모해진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전체 선발 규모로 보면 요거만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의찬학수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지역 쪽은 교과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 전형이 영향을 줄 곳이 보통은 어쨌든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정도 범주거나 스카이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카이 아이들도 교과는 당연히 일반고 아이들이 교과로 쓸 테고 종합도 내신을 기반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연세정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아주대, 의대 같은 데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영역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증언했다. 여기 지역의사제죠. 그러니까 최상위 의대는 거의 불변한다. 그래서 일단 큰 요소들은 최상위 수도권 의대들 그리고 스카이 중심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 거의 없죠. 수도권의 메디컬은 거의 변동, 의대는 거의 변동 없는데 경희대 지역균형이 매년 감소했어요. 근데 원래 경희대 지역균형은 내신 1.0입니다.
소식. 그러면 1.0인 선상에서 서류가 누가 조금 더 좋으냐, 원점수가 누가 좀 더 높으냐의 싸움이 됩니다. 어차피 1.0이 써야 돼요. 수도권 교과전형은 대부분 1.0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좀 더 증원시켰다. 지역구역 반성한 거에 대해서 논술 도전할 경우에는 우리 쓸 곳이 많죠. 네, 메디컬에도 각천대도 있고, 네, 부산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가고 싶은 데가 있겠지만 갈 수 있는 대학을 정시를 중심으로 라인 긋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지금 다 1등급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특히 한의대나 약대, 수의대 쓰는 친구들은 최저 학력 기준 3합 6 전후로 맞추려고 할 거거든요. 3합 5, 6, 7을 어디를 쓸까를 고민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2합 아직 그 수능 최저의 2등급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 여름을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요거에 총력을 다해서 1등급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학생부에 넣기로 대부분 공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사탐은 특히 그렇습니다. 혹시 문과 학번이도 계시다면 아이들 전반적으로 사탐 안 하고 있어요. 진도 50%도 안 나간 애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9월까지는 사탐 1, 2등급 맞는 게 매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경영의 난도가 아니라 응시자의 지금 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반수생 들어오고 수능 원서수하면 사탐 박번 치는데 마지막에 기댈 곳이 사탐이 될 거예요. 그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과탐 2개 5만 5천 명 얘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6월 평가원에서 수능으로 가면 재학생이 감소해요. 약 4에서 5만 명.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4에서 5만 명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부모님들 일반 부학국민이시라고 하면 학교에 가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무난히 있는 친구들,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 있죠.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어쨌든 시험을 봐요. 시험을 선생님이 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수능을 볼 필요가 없죠. 4, 5만 원 내면서까지. 얘네들이 빠지는데 얘네들이 주로 7, 8, 9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3월, 5월, 7월 모의고사 6월은 약간, 9월도 약간 그런데 이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본인의 위치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뭐랑 똑같냐면 키를 재는데 10cm 깔창을 싣는 거예요. 10cm 깔창 싣고 내 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말해줘야 돼. 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분이 90에 2등급이면 수능에서는 100분이 80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력이 동일하다는 가정.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름 기간 기점으로 해야 될 건 내가 갈 대학의 레인지를 정하고 교과 성적 그리고 학생부의 특이점 그 다음에 이걸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특이점 한 다음에 얼마나 더 공부해야 내가 안정적으로 그 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상 정도인데 이 정도 인원이 응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 지금 수능 성적이 내 성적이 아니고 가장 수능에 가까운 건 6월 평가원 현재로. 6월 평가원에 어제 설명에 뒤이어 막 상담하신 어머님들도 뭐 3월, 5월에는 우리 등급인데 6월 평가원이 3, 4등급이라는 이거 실수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입시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거의 맨날 보잖아요. 네,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봐서 100분에 70 몇이면 그 실력이 그대로 떨어진 실력 그대로인데 성적이 그냥 재수가 떨어진 것일 뿐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입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해서 내가 지금 이게 내 실력이구나.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원래 2등급, 나는 원래 1등급인데 지금 본 시험은 2등급이 안 나와.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부모님들?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고요.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 10번 풀어서 한 5번은 95점 맞고 5번은 85점 맞으면 아 그래 내가 그 50%의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수능도 잘 보겠구나. 문제만 겁나 푸는 거죠.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제대로 공부를 할 때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특히나 N수가 무서워요. 전국의 메디컬 합격자의 7할 가까이가 N수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을 봐도 각자 국수형의 1등급은 56, 61, 52%로
60% 초반이거나 이하잖아요. 국수형 모두 1등급인 비율은 65.7%가 N수예요. 그러니까 조합했을 때 고3은 파편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중. 저 영어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들은 영어 안 해요. 그 아이들의 근거는 뭐냐면 서울대 영어 감점 별로 없던데, 가톨릭대 영어 감점 별로 없던데, 경희대 영어 감점 별로 없던데, 성균관대 영어 감점 별로 없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특이점이랑 또 하나, 작년에 과탐 두 과목 수태가 이렇게 적진 않았는데도 한 90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도 65% 다 N수예요. 과탐은 특히나 70% 이상입니다. 과탐은 N수가 압도적으로 수능 공부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3들이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달성할 수 있다?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 그 전까지 다른 아이들은 2, 3등급의 누적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1등급이 중요하죠. 메디컬. 그러니까 서양고에서 연대를 제외하면 1등급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메디컬하고 연대는 영어가 매우 중요하고 올해는 마지막 세대의 수능이라서 영어를 아주 어렵게 안 낼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요 5% 정도, 5, 6% 정도를 염두에 두고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영어를 봤을 때 한 95점 정도, 95점 이내 전후로 낮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 이맘때쯤부터 영어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게 큽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문제를 낼 때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한 70점까지 날 수 있는 무난한 난이도. 그러니까 듣기랑 기본적인 독해. 거기서 약간 대입학에서 약간 어렵거나 전문 독해하는 거로 80점 선까지 한 다음에 아주 어려운 건 90점대 하고요. 80점, 85점에서 90점 사이에 두세 문제 있죠. 이 두세 문제만 까다롭게 하면 애들이 다 2등급 맞는 거예요. 1등급 못 맞고. 애들은 최적화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고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6월 평가원 전에 추정했던 건데 실제치랑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씁니다. 지금 이렇게 사탐은 증가하고 있고요. 과탐은 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5만 명 정도 갔고요. 지구가 6만 명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보내들이 한 5만 5천 명인 건 나름 맞고요. 7, 8만 명은 7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 수능에서. 근데 이게 24학년도 25학년도 15만 명 갔거든요. 이게 확 준 거죠. 물리도 6만 명 보던 시험이 12만 명. 그죠? 화학 4, 5만 명 보던 시험 지금 1만 명 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대 몇 개 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역 기준이 있어요.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농생대라고 하는 학과들이랑 공대, 의대 같은 학과입니다. 크리티컬 하겠죠. 보기가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쓰기 어려운 학교가 되겠지만 그걸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나누기한테 해야 될 건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거죠. 내가 안정적으로 같은 성적이 잘 나와? 그럼 다른 애는 다 깊이 하는데 난 여기 안정적으로 써야지. 참고로 혹시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 그 수능 정시 입결에서 22학년 지금 이 1호 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 시험을 본 게 22학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서울대 입시 제일 낮았던 해가 23학년도. 23학년도가 왜 제일 낮은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가 과탐 2과목 의무 마지막 기였어요. 과탐 2과목을 가장 적게 보던데. 그러니까 그럼 알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과탐 2를 하겠다는 친구는 그게 상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애초에 이미 2년 전부터 입시 전형 나오다 보니까 세팅을 해서 서울대에 보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는 물리2 해 그냥. 그러면 작년에는 연대나 성균관대 갈 성적으로 서울대를 갈지도 모른다. 너가 내신도 챙겼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런 특이점이 되겠죠. 저점에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탐 2과목 응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탐 2과목 응시자만 적어진 게 아니라 과탐 2과목이 최저로 걸린 대학을 이제 못 쓴다는 거죠. 못 쓰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경쟁률이랑 같이 보시면서 내가 상수로의 과탐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히 서울대 지역균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서울대 지역균형을 이과로 쓰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지방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과탐을 해 어쨌든 지역 메디컬까지 가는데 과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수형 중심을 맞춰서 지역의 치안약수 혹은 치안약수를 가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는 지역 아이들 공동화가 이과에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13번. 요거는 정시에 대한 레인지인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등급 커트라인 그리고 백분이 다 평균 93, 우리 등급 커트라인 우리 평균 98입니다. 이게 수능 기준이고요. 6월 평가원을 그럼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정시의 기준선을 잡을 때 어쨌든 백분이 다 98을 넘어서면 메디컬 갑니다. 치대도 거의 다 가요. 일부 치대를 못 가죠. 서울대, 연대 이런 치대들이. 그리고 의대도 간당간당한 대학이 있고 대부분 약간 되게 도전 소신적인 레인지고요. 우리 1등급을 벗어나면 연고대 갑니다. 우리 1등급 이상이면 연고대를 가요. 그리고 그 중에 서울대를 가기도 하고 못 가는 과도 있고 이 형태입니다. 이걸 보수적으로. 근데 6평 성적에서 보수적으로 안 봐도 괜찮을 정도 성적은 백분이 99, 100이. 99, 100이면 수능 때 웬만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98, 97, 96은 많이 흔들리는 노동치는 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은 문과도 사실 비슷해요. 어쨌든 문과도 다 백분이 99 이상 맞으면 문디컬이라고 하죠. 치대, 한의대, 그리고 의대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범주를 쓰겠죠. 최상위 레인지고 이 범주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범주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실제로 정시로 갈 때는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영어 2등급 맞을 때 0.5점밖에 안 깎이니까 서울대 영어 4등급이 합격했다, 5등급이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극단적인 친구들이 가끔 있죠. 성공하면 오케이지만 실패하면 재수예요.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다, 기적으로는. 그리고 국수 반영비율이 높고 탐구 반영비율이 낮은데 탐구를 그냥 반영하고요. 요 탐구 2과목을 하면 가산점 3점, 2과목을 2개 하면 5점 주죠. 실제로 정시를 할 때 이렇게 배치하지만 지금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레인지로 어느 층 가는지만 판단하시고 정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간 아이들의 성적을 한 번만 축축 넘겨보죠. 경희대학대, 성균관대학대 합격했던 친구입니다. 경희대 최초와 성대 추와, 성대가 최상위 약대잖아요. 수학을 작년에 하나 틀렸어요. 근데 여기서 화학툴로 해가지고 몇 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등급 분이 93 남아요. 영어 2등급 맞은 점 때문에 의대는 가톨릭 반동 고신대의 끝에서 불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수의대랑 여기 보시면 탐구 2과목 했죠. 작년에도 그렇지만 탐구 2과목이 필수인 거점 국립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보는 겁니다. 연대는 과를 희망하는 대학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진리자연학부 추합으로 붙고 그리고 서울대 떨어지는 요 성적도 됩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성적대 그리고 이 2과목의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바탕 2개가 서울대 이과는 필수 작년 제한되죠. 그리고 연대는 2개 가산점 확보됩니다. 그리고 시립대 서원대 범주 서성학부 아래 범주 합격하는 친구의 성적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못해도 서원대는 국수반 중심을 반영하니까 그런 정도가 있다. 요 최소 수능에서 요 이상 돼야 연고대부터 쓰는 거죠. 근데 요건 안 되는데 연고대 써야 되는 친구는 내신이 높은 친구 1.3 내외, 최대 1.4 내외까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정도 선이고요. 요건 뭐냐면 재수 어떤 한 재수생이 그 봄에 본 첫 모의고사에 오답 총평을 한 내용이고요. 수학이 80점이잖아요. 수능 때 만점 맞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거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왜 해야 돼요? 느낌적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아요. 느낌대로 공부해서 성공하면 됩니다만 성공을 못하면 뭐냐면 재수라는 거죠. 지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모의고사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많이 풀고 모의고사 맨날 푸는 친구들에게 저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거죠. 내 원래 점수는 100점이거나 98점인데 이번 모의고사는 안 나와. 그러면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 문제만 계속 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가 거울로 보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크게 다 체크해보지 않아요. 이 친구의 배워야 할 점은 이런 거예요.
국어 96점이면 항상 이 정도 원점수 받는 친구인데 문법하고 독서 어휘하는 틀렸다고 어휘에 대한 부분을 단어를 전부 찾아가지고 단어장 만들었대요. 이런 노력하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국어에서. 어휘를 다 찾아가서 공부하는 친구. 요즘 유튜브에서 국어 강사들이 올리는 쇼츠 릴스는 대부분 어휘 얘기가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안 하니까 설명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어는 그냥 1등급 맞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는데 보시면 서울대대 간 것처럼 화원 센터잖아요. 하나 틀리면 다 맞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 하나 틀렸는데 지금 자신감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생투는 전범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꼭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친구가 완전 다른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성격상 이건 내 시험 성적이 아니야 하는 친구는 재수할 확률이 높고요. 그때 깨닫았다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 친구도 고3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재수는 이랬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손을 실어봤더니 내가 별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낀 친구의 재수생 때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지원선하고 변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메디컬의 전수는 아니고 일단 발치에 정리한 입결표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메디컬은 1.0에서 1.5선이고요. 교과 의대는 다 1.1선, 1.2선 범주입니다. 교과 의대를 가겠다고 하면 1.1을 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과 의대를 가겠다고 하면. 그리고 지역은대는 당연히 더 낮죠. 그리고 종합은 1.0에서 이렇게 2점대 혹은 1점 중후반까지도 벌어지는데 일반고의 실제 지원자와 합격자를 이렇게 데이터화하면 1.3 이내 합격자가 거의 다수입니다. 1.45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일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 1.6인데 무대 활동이 아주 기가 막히다. 그거는 우물한 개구리인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쭉 나열해서 보면 내가 끝이구나, 끝선이구나. 운 나쁘면 떨어지는데 운이 아주 나쁠 수 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5선 뒤에 합격하는 친구는 주로 자사고 친구들이고요. 나중에 그 뒤로는 특목고도 있습니다. 영재고도 있고요. 그리고 의대를 쓰는 친구들이 하향 안정으로 치대나 한의대, 약대까지 걸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대를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의 활동보다는 연수에서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대 교과도 거의 1.2선 전후고요. 지방에 가장 좀 낮은 형태. 이 중에 경북대는 1.3이잖아요. 수능 최저 확률이 3학 4입니다. 최저가 의대랑 똑같아요. 최저 확률도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되는 친구는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당연히 더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1.5선에 거의 위치해 있죠. 약대도 교과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 연대는 펑크입니다. 올해 1.78이가 더 써도 되겠지? 그럴 리가 없죠. 펑크는 펑크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은 주로 어쨌든 다 1.5범주. 참고로 수시에서 약대는 활동을 약대로 준비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들끼리의 집단이 뭉칩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설명을 주로 하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치한수를 준비한 그룹은 되게 적어요. 우회에서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주요 두 그룹이 의대랑 약대다 보니까 약대의 입결률도 생각보다 높고 의대는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이 작년의 입결은 25학년 증원이 원곡된 상태잖아요. 원곡 플러스 사탐론. 올해는 지역인재 발생했지만 사탐론이 훨씬 심해졌으니까 여기에서 25학년도의 입결을 참고해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수의대도 거의 비슷한 선인데 1.56선이고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다 엄청 높습니다. 반도체 교과는 다 1.2선이고 올해는 1.0x라고 추정돼요. 그리고 그 외 계약학과는 이렇게 1.23선.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보시면 1.5에서 이렇게 2.3점대까지 벌어지잖아요. 계약학과 종합학과는 이렇게. 그럼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대학이 선발하기 위해서 전형을 만들었는데 합격자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일반고가 목적이 아니다. 반도체나 계약학과는 대학 입장에서는 일반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특수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은데 일반고도 뽑는 학교가 저렇게 존재하는 교과같이. 그리고 고대 학부처럼 4학벌 최저 걸면 특목고 아니면 잘 못 달성해요. 이런 데는 일반고를 뽑겠다는 거고요. 최저가 없거나 낮으면 일반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요소에서 수능 전 면접이 최저가 없고
그리고 면접 비율이 높다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다 일반고를 안 뽑는 게 목적인데 일반고도 쓸 수 있죠.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를 뭐로 승부했냐? 내신. 내신 플러스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계열적 합에서 반도체가 3.8도 붙었네? 나는 2.0이니까 활동 좀 열심히 했으면 붙겠지? 전혀요. 일반은 기본적으로 1점 초중반 선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 친구가 붙고 마지막은 1점 중후반이에요. 여기는 메디컬을 제외한 서현부대 인별선은 다 1.2에서 1.4 범주 안에 25원이 있었고 25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올해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올해와 가까워서. 그리고 작년은 학생수도 많아지고 의대 증원이 없어졌잖아요. 약간 0점 몇씩 약간 더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래도 1.2에서 1.3 범주. 그러니까 스카이도 교과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이 가야. 그러면 이때부터 이런 게 중요해요.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이 1.4나 5를 벗어났는데 메디컬 스카이를 못 쓰냐? 학생부를 열고 6월 평가 성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분석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앞서 1.00이면요 상담 안 받고 교과전형 쓰고 최저 맞추면 다 갑니다. 근데 1.00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고민거리가 많아지죠. 판단해야 될 게 많아져. 변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부모님께서 변수를 찾아야 지금 아이들이 변수 찾을 시간 없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변수를 찾으려면 N수생이어야 돼. 자기가 이미 성적이 끝났습니다. 변수 한번 찾아보고 수능 최저에 집중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니라면 부모님들께서 좀 띄워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신하고 수능을 이렇게 해보면 어쨌든 내신 압도적인 친구들은 다 내신 중심으로 쓸 거고 수능 압도적인 친구들은 수능까지 갈 건데 보통 사선적으로 세팅을 하죠. 내신도 높고 최저도 되는 친구는 메디컬은 과감하게 쓸 거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긋나는 친구부터 얘기하는 거죠. 내신은 낮은데 수능이 잘 안 된다고. 수능도 애매하고 내신도 애매하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선이 보통 돼야 되고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은 주로 이 선이에요. 요거 3개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셔야 돼요. 벗어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능 플러스 논술 플러스 재수. 왜냐면 이 선을 벗어나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레버리지 ETF 반도체 2배짜리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되면 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들 보시면 지금 과탐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그냥 4하고랑 이런 선으로만 나열해 본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파란색이고 교과 종합 논술 다는 복수는 초록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최저가 높네. 이런 학교들 영남은 전북 이런 학교들은 도전할 법한 학교가 되겠죠. 여기는 연세대 미래의대. 참고로 연세대 미래의대 전형은 여기 4하고에 들어갑니다. 같으면 각각 반영해서 그렇지. 그 특이점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최저 맞추기 가장 어려운 집단 형태고요. 그 다음에 느슨해지는 형태 여기 형태. 점점 많아지죠, 엄청 학교들. 그다음 이런 레인지에서 수능을 잘하는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서 갈 준비를 한다. 되겠습니다. 이 레인지에 이 3화 5에서 6범죄의 약대가 되게 많습니다. 수의대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약대 수의를 보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모의고사가 2등급 선에 위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로 안정해주고 싶으면 1.1 근데 종합까지 변수하고 싶으면 1.3에서 1.5범주 그 수능 최저 학생부 그죠? 어떤 걸 내가 많이 반영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예시를 좀 들어드리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고요. 논술 3합사 학교장 추천 3합사 학교장 추천받는 종합전형이고요. 지역균형이라고 교과로 하는 게 4, 5짜리입니다. 최상위 메이저 되잖아요. 당연히 1.0이죠. 충족률 보시면 40% 되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쓰는 친구들이고 1.0이 붙는 거고 학교 추천 종합으로 가면요 충족률이 높아져요. 당연히 60에서 70%. 그러니까 3합사와 4하고는 이 정도의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1.1범주죠. 그리고 여기는 내신 중심으로 가톨릭대는 일반고 합격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자사고 1점대 초반은 더 잘 붙겠죠. 논술은 보시면 충족률이 더 낮아요. 이런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논술에는 허수가 좀 있다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저 충족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가톨릭 관동대라고 약간 떨어진 의대가 있어요. 여기는 잘 안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의대가 급하죠. 3합 4 보시죠. 충족률. 충족률 낮죠. 여기 레인지를 고려하는 친구들은 충족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죠. 이 충족률을 상수화시킬 수 있는 친구들. 종합전형은 3합으로 낮은데도 충족률이 어쨌든 이렇게 50% 정도 선. 이때 좀 낮았죠? 충족률이 37.5% 낮아지니까 입결이 1.31로 떨어지는 형태를 1.2가 1.3선. 그리고 지도자처는 별도 전형이죠. 네, 천주교에서 추천받는 전형.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입결은 맞습니다. 1.34선. 아시겠죠? 그래서 제한된 전형, 제한된 인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보다는 종합이 변수가 더 많죠. 학생별로 가야 되니까. 수능 최저는 보시면 이런 선상에서 입결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별로 예를 들어 작년에 조선대 의대 간 한 학생이 재수생이었는데 고3 때는 내신 1.03이어서 제가 수능만 어떻게든 공부해요. 1등급 2개만 맞아요. 연세대 의치학 중에 가고 싶은데 쓰면 되니까. 그리고 연세대 추천은 고3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수능 공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서울대 지역균형 썼는데 광탈했습니다. 활동이 없어서. 또 딱 봤는데 활동이 없으면 그 친구 교과를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1.03이면 다 할만하지 않고 그런 형태. 전부대 치대 입결하는 거 보시면 21학년부터 26학년도까지 보시면 최저가 많이 바뀌었죠. 3합 4하고 3합 4, 3합 6 이렇게. 내신 이렇게 1.1, 1.4, 1.03. 최저 충족률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에 따라 입결에서 요동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게 제일 좋아요. 입결이 예를 들어 어떤 모학과 입결이 낮은데 최저가 높아요. 그리고 과탐이 들어가면 수학이 필수다. 미적기하가. 그러면 최저 가만 없쓴단 말이죠. 어차피 과탐하니까 왜 써봐야지. 실제 충족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충족하는 친구는 붙고 거기만 붙지 않는 친구들이 많죠. 이탈합니다. 충원이 발생하죠. 충원율에 따라서 약폭이 확 떨어져. 보통 이 펑크는 다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으셔서 쓰면 돼요. 만약에 준비하셔서 쓰신다면. 그런 거를 간소화하려고 컨설팅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학생부나 변수가 얼마나 명료한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더 이 여름에 같이 고생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고생할 사람 찾는 거겠죠. 그래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완화 확대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간다. 경희대 치의랑 한의의 자연인데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경희대, 한의대에 인문 선발이고 자연 선발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은 60%가 넘어요. 수능 최저 3합 4 충족률. 근데 자연은 충족률이 24%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자연이 인문에 비해 수능 최저 충족이 이게 떨어지는 걸까요? 이게 지원 심리입니다. 왜 떨어지는 걸까요? 경희대는요, 수능 최저나 수능에서 과목 지정이 있습니다. 확통해도 되고 사탐해도 돼요. 근데 경희대, 한의대 인문은 당연히 인문 애들이 쓰니까 확통, 사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대랑 연세대 쓰고 나 하나 남네? 한대 써야겠다 하는 애가 있을 거고 인문이지만 한대 가고 싶은 애가 있고 동양 철학하고 한번 중국어 100점 맞고 다 있는 친구들. 근데 경희대 치대를 쓰거나 자연 한의대를 쓰는 친구는 다릅니다. 다른 메디컬을 고려하는 친구들의 가능성이 높죠. 과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집단이 다릅니다. 과탐하고 미적을 하면서 최저 삼합산을 맞춰야 되는 친구와 사탐을 하면서 삼합산을 맞춰야 되는 친구의 위치값이 달라요. 그래서 충족률이 낮아서 입결이 빡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2년 전에 하나바다가 2개 반영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바다가 2개 반영했을 때 충족률도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입결도 같이 변동하기 마련. 실제로. 이때가 가장 크게 바뀌었죠. 이때는 어쨌든 의대 지원이 확 될 때라서 이 메커니즘을 아시면 좋겠고 약대는 오히려 1.0이 습니다. 입결. 약대는. 그럼 약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기만 도전하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다. 활동상.
정리하면 어쨌든 이렇게 변동한다. 전북대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소위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최저 충격이 3합7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니까 입결선이 이렇게 변경 1점 중반에서 1점 초반으로.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되는 게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으니까 입결선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뭐 하시면 좋으냐면 소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레인지로 소거해서 하나, 둘, 혹은 조금 과감히 도전해서 약간 소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레인지로 소거해서 만들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대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입결선은 이렇게 바뀐다. 탐구 두 개가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특히 올해가 제일 큽니다. 두 과목 선택자가 5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2년 전에 비해 3분의 1토막 났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하죠. 그리고 1번하고 지역인지에 보시면 확실히 지역 친구들이 이렇게 최저 충족도 잘 못하고 입결도 낮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역인지는 펑크 난 학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펑크 난 학교들. 친구들이 만약에 펑크 난다는 건 최저를 충족 못하거나 해서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걔네 갈 대학들이 주로 서성한 연대고대 멈추다 될 거예요. 지역 메디컬 쓴 친구. 그러니까 연고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제 고대의 최저 충족은 교과에서 3합7이 탐구 하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사탐 지정 해제, 바탐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족률이 높은 거예요. 74.5%. 예, 이과 67.4%. 70%. 올해도 충족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고대 갈 친구들은 난 그냥 고대만 갈 거야 하고 사탐을 쓰면 돼요. 이 중에 문과가 좀 더 높은 이유는 여기는 바탐에서 쓰겠다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탐에서 쓰겠다는 친구들. 학업우수는 4합 8이고 이게 올 2등급점이잖아요. 충족률이 약 40% 됩니다. 그렇죠? 심리학과는 인기가 많고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 자유전공 결단하는 친구들 충족률 좀 높고 그렇죠? 그냥 문과대학은 낮죠. 보건 쪽도 그렇고 애들이 하향 쓰는 학교들은 충족률이 좀 떨어집니다. 같이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꼭 가고 싶은데 근데 그 대학을 가고 싶은지 학과를 가고 싶은지 해서 한 다음에 최종력이 강한 학교들은 갈 여력이 좀 되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최저 충족이 강할수록 특목 자사가 잘 못 들어요. 특목 자사. 자사고의 일부는 상상고처럼 수능을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잘 못하는 학교들도 절반 이상. 수시에만 올인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목고는 다 수시에 올인되어 있어요. 그 수시에 뭐가 포함되냐면 모의술이 포함돼요. 특목고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보다 논술을 더 잘해. 충족을 못할 뿐이죠, 최저로.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연세대 약대 논술은 누구의 것일까요? 특목고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의과대학은 44.2% 4학점처럼. 그러니까 고대를 쓰는 아이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44%라는 건 그 외 4하고 모집 단위에 쓰는 친구들의 충족률은 40% 이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 한 번씩 3합7에 탐구 2개로 이과는 이적기하에 바탕 2개 반영하는 그리고 그런 데는 그런 거 없죠. 연세에도 그런 거 없고 자연에서는 각각에서 국수 중에 하나 하고 마치면 되는데 바탐 아니더라도 사탐 하더라도 국수로 최저 맞출 수 있다는 점 연대 쓰실 학부모님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사탐해도 괜찮아요. 국수로 맞추면 그럼 국수를 잘해야겠죠.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맞아야 되니까 5월엔 2등급, 2등급 선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의대 보면 1등급 2개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약대가 그러면서 선방했어요. 대신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때 확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최저에 이렇게 과탐 가까이 있잖아요. 수학 미적 기하가 있고. 근데 작년처럼 사탐원이 심해지는 시기가 되면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붕괴가 연대 약대에서 벌어졌는데 의치에서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이 기준 있는 전형들 활동우수, 국제, 학업수 그러니까 내신이 약간 낮다, 1점 후반이다. 그럼 당연히 학업우수 고려해야 되죠. 학업우수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납치될 친구들은 피하는 전형이 되겠죠. 충분히 40%니까 1점 후반선에서 내가 어쨌든 교과 선택에 유의미성이 있거나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의 일반고 아이들과 달리 공동교과서를 들었거나 경기 이름대로 약간 추가적으로 뭔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있어서 이 노력을 티낼 수 있는 그 내신 성적대에 활동한 친구가 최저 출력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적으로 드는 예시가 상경계열 쓰는 친구들이 근데 상경계열에 통계학과가 있어요. 고려대 문과대학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미적분 기하를 들었다면 유의미한 거죠. 굳이 들을 필요 없지만 굳이 들었네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관련된 공동교과 같은 걸 더 들었다?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경제, 통계 이런 학교들은 그런 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특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 중앙대 송대경 인재 메디컬 뽑죠. 그리고 논술을 보실 학부님들하면 일정하고 수능 책자를 고려해야 되시는데 어쨌든 의대를 하루 2개 보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산하겠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산대, 경북대, 고대지방대 쓰려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실제로 거의 토일, 월 이런 식으로 몰려있거든요. 수능 일주일 뒤로는. 그리고 수능이 어쨌든 3학사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미리 논술을 준비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수능 끝나면 무조건 준비해서 보러 가면 되겠다. 이런 형태 되어 있고 중앙대의 창의형은 고3만 쓸 수 있고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저가 없고 수능 전에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했습니까? 특목고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서 일반고 못 푼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좀 더 유리하고 내가 압도적인 수학적 영향이 있다 일반고인데 그럼 쓰는 거죠. 최근에 메디컬 좀 자세히 보죠. 서영구나. 지금 또 하나의 특이점은 과기원의 증원이 엄청 커요. 전체 다 합치면 400명쯤 됩니다. 되게 크죠. 왜냐면 지역인지 증원이 490명이니까 서울대 연대고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이 약 9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거의 25학년도 의대 증원의 3분의 2번 주니까 유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대학은 어떤 특이점이 있냐? 수능 수시 6장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고 싶은 분들은 카이스트 같이 쓰면 되겠고 연고대 서성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디스, 지스, 유니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넓히는 거예요. 워낙 많이 선발하고 충원도 많이 들을 겁니다. 겹쳐서 막 쓰다가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이과 중에 서성한 연고대 이상 쓰시는 분들은 과기원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 있어요.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요즘에 어떤 좋은 도구가 있죠? AI라는 도구가 있죠.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AI의 힘을 받아서 하루 만에 끝내면 돼요. 요거는 이차약수 반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에 보시면 교과전이 요 2개 한양대, 연세대밖에 없어요. 연세대는 반도체 쓰면 서울대 같이 겹쳐 쓰잖아요. 충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서울대 업무학과를 쓰냐에 따라서 안 넘어가는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교점이에요. 그 외에는 보시면 다 학종. 이 중에 서강대학 쪽은 기본적으로 특목자사에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류형의 한양대도 학업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다 그쪽에 웃어줍니다. 그래서 특목자사에 웃어주는 전형, 그리고 계열 우수라고 계열적 합이라고 하는 전형도 특목고에 웃어주는 전형이죠. 활동 우수 내신의 중요해요. 그러니까 활동 우수랑 학업 우수 정도만 일반고가 쓸만한 학과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위에 비교군의 전자전형이 공학부가 되겠습니다. 갭차 이런 거 벌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전형하고 똑같이 그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은 다 특목자사가 맞습니다. 그 외의 대학학교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교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펑크가 나게 돼요. 독일고 3점대도 큰 활동 없이 붙은 친구는 있습니다. 펑크 나는가 합니다. 여기 서울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 경제학부의 지역균형인데 2명이 추합했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1.0명인데 1.0명이니까 의대에서 쓰는 겁니다. 한의대 있는 거 그래서 붙으면 나가는 거예요. 경제학부는 그런 학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의 친구가 체결되면 의대도 많이 붙어요. 메디컬.
근데 문과 애들 다수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문과가. 그러니까 지역 균형에서 문과로 상경을 뚫겠다고 하면 기본적인 선은 수능 내신이 최상입니다. 1.0x 범주에서 질문이라고 있는 이따 하시면 어떨까요?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선에서는 여기 있는 화학교육, 식품생물, 생명공등 여러 학과들이 올해 과탐 2개를 다 최저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결에 특이점이 있다. 경쟁률 최저 충족에 문제들이 있고 아예 못 쓰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인원 구조상. 그러니까 그 레인지에 물리, 화학 진짜 없어요. 2만 명, 1만 명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있다면 완전한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서 도전하시면 좋겠다. 지역 균형만 됩니다. 일반 전형은 어차피 최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연대에는 이과에는 ISE라고 하는 융합과학 공학부가 있어요. 송도에. 실제로 일반고가 많이 붙고 이과에서는 1.8 전후입니다. 올해도 1.8 전후로 쓰면 되겠는데 어떤 경우에 쓰면 되냐면 이과예요. 영어가 다 1등급입니다. 그리고 과학, 수학에 관심이 많은데 영어가 1이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 쓰기 좋은 학과고 문과에는 하스라는 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송도고 최저 같은 게 걸려있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보다는 일반고 아이들 확률이 높습니다. 1.한 중반, 후반선, 1.6, 7번 선에서. 그러니까 연고대랑 서성한 레인지에서 국제전형은 중복해서 쓸 수 있거든요.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단계 배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1단계 붙을 거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탈할 겁니다. 충원율도 많을 거고. 이 연세대가 이렇게 배수를 늘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항상 매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배수를 하든 그 전년도에 3배수를 하든 무조건 다 빠져서 정시를 미워야 돼. 그래서 이게 아까운 거죠. 수시를 다 충원해서 버리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2점 몇 쓴다고 무조건 붙고 이러지 않습니다. 연대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많이 봐요. 1점 후반선, 1.8, 7, 8 범주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하스. 그리고 경영 경제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서울대 여러 학과 쓰면서 여기 같이 쓰잖아요. 교과든 화로든.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많이 듭니다. 충원에 의해서 중복해서 쓰지 못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과감히 써볼 것도 추천드립니다. 소신을 어디 써야 되냐 이 활동했는데 과감히 써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해보시면 실제 경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추정합니다. 면접 미응시도 있고 활동 쓰는. 사실 미응시 하는 건 수능 잘 봐서 혹은 최저가 안 돼서 두 가지 점입니다. 고려대는 여기 보시면 최상위학과, 중위학과, 하위학과 넣치는 범주는 다 1.0에서 1.6 범주인데 평균을 하면 1.4 범주 이내. 고대를 기본적으로 쓰시려면 1.4 이내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족률이 약간 70% 범주니까 실질적으로 충원 감안하면 한 4대 1 범주가 되고 이 범주에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없이 경쟁률이 그대로 갈 겁니다. 제한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고3 아이들만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 올해처럼 상용이가 줄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걸 당연히 떨어집니다. 평균선이 작년에 1.39면 올해는 1.41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스나이핑 할 때 항상 문제예요. 안 되는데 쓰는 경우. 운 좋아야 붙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능 열심히 해서 학우를 쓰는 게 같습니다. 학업부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비율이 높잖아요. 물론 품목자사 비율도 있는데 외국 제어가 높이고 그리고 과고 0.1%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자사 외역기. 일반고가 높아지려면 수능 최저를 반영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비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를 달성하면서 가고 싶으면 1점 후반선에선 학우를 쓰는 게 더 적합하다. 계열 적합 자연 같은 경우 보시면 과고가 70% 넘죠. 외국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잖아요. 특목 자사고를 뽑겠다. 특히 특목고를 뽑겠다고 하는 게 노골적인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나 컨설팅 업체에서 일반고도 계열적합 붙는다. 내가 붙여주겠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낮은 데서 추천하는 거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일반고가 활동이 아무리 우수해도 내신이 안 높으면 수치에서 떨어져요. 원점수가 90몇 점, 100점이 돼야 되는
형태거든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품목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충원이 많아요. 이유는 서울대부터 내려오니까. 연세대 미래 학교생활 노조가 증원했고요. 6배수니까 1단계 통과해서 많이 늘겠죠. 요거는 1단계가 이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되게 넉넉히 본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쓰시면 1.56 범주에서 쓰고 최저 맞추고 기다리는 거겠죠. 수능 중심, 4보고, 다 각각이고, 바탕 응시하는 거. 노래 같을 때 좋은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1.3 기준으로 레인지 잡아야 되고, 이내면 유리하고 벗어나면 변수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이 중에 대학들 보면 이렇게 이대의 서류형은 기본적으로 취준도 높고 원래 학업을 많이 반영하는 거 있고, 연세는 원래 학업 자체를 많이 반영하고 자사고에 1점대 가야 되고 합격자예요. 특목고 아이들. 그리고 이런 전형은 가천의학학은 기본적으로 진로랑 인성 같은 영역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떨어져도 좋고, 그건 일반고에게도 웃어주지만 더 웃어주는 학교 아이들은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죠. 9점대 급적을 받습니다. 일반고는 잘 없어요. 경희대 에어센스도 그런데 학업을 더 많이 받는 형태로, 중대 탐구형도 학업을 기반한 탐구를 많이 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이점. 거기서 설명하면 이런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활동을 해야 되느냐에서 일반고 아이들은 키워드 활동이죠. MRI, CT, 혈류 변화, 프리에 이런 거 막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질환이 왜 있지? 암은 왜 발생하는 거지? 내가 생명학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암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게 계속 커지고 전이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이 전이되거나 퍼지는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수학적으로 구하고, 어떤 약을, 어떤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탐구하는 건데, 이런 탐구는 당연히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형태가 되겠죠. 여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탐구 자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탐구 자체입니다. 탐구 자체. 그래서 탐구라는 게 이거 왜 그렇지? 궁금해하는 게 요즘 아이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해나가죠. 아이들이 학생부에서 뭘 봐야 되면 궁금해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있고, 내신도 준수하고 최저도 되느냐를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서 그게 왜 그렇고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때는 원래 워낙 일반고 중심으로 내신 높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의사적인 마인드가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 해요. 근데 의사적 마인드는 뛰어난데 내신이 낮으면 못 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추천적인 걸 하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0하고 0%인 것도 그런 이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올해 편향대학 면접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서류형에서. 그렇게 면접까지 반영한다는 거죠. 최저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변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대는 가천, 가톨릭 이런 범주의 사이에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인술, 의사로서의 성향, 의사로서의 가치관도 중요한데 성적도 받쳐줘야 되고 최저의 4학년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대의 실제 합격자의 일반고도 1.3이 거의 맞은 손이고 끝에 1.45 정도가 있고, 저도 전에 아주대 이 근처에 분당의 고등학교 합격자도 1.55 맺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업 우수이기 때문에 요새도 그렇고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학추보다 내신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둘 다 중요한데, 학추는 교과를 중심으로 보고 교과 중심이 아닌데도 실제로 1.0x의 합격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원점수랑 등급으로 반영되는 성적이 중요하고 1.1 이내 구간에서 합격자가 발생합니다. 서울대는 꼭 의학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탐구를 열심히 하는 친구, 탐구 자체에 의의를 두면 그 외의 학교들은 계열에 대한 탐구거나 계열에 대한 과목 선택이죠. 고대학교 추천은 높은 내신에서 뭐 해야 되냐면 선택 과목 심화도를 일반고에서 어떻게 늘리냐요? 공동교육 과정이죠. 특이한 활동을 더하고 이런 이점이 있으면 쓰는 겁니다.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과 비교하면 참고로 연세대의 미래인지 면접형은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반영하는 요소는
탐구 역량을 더 많이 반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1번도 꽤 뒤로 늘어지지만 자사고의 6개월 것이 더 뒤로 1.8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일반고는 1.45선, 보통 안정적으로는 1.3선, 그리고 그 외 학교가 1점 후반선까지 가는 거죠. 중대 탐구도 마찬가지고. 수명연대 약대는 최저고 올해 변수는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여유롭게 써서 면접을 극복하자. 면접의 비율이 줄어든 것보다는 1단계 배수가 늘어난 것이 유의미한 부분인데 여학생들 훈련 중에 약대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구의 내용이 아이의 학생부에 좀 있다. 이거 왜 그렇지? 화학생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용해 봐야지. 해보는 경우가 있으면 저런 탐구형이거나 탐구 역량 중요시 반영하는 전형에서 유리하다. 디폴트 값은 내신이 다소 높은 형태에서 수학과 원점수가 등급이 높은 형태에서. 그래서 올해 청년의 융합형은 약대 3학년 최저 있으니까 좀 더 과감히 써보시기 바라고요. 내신 갖췄을 때 써보면 좋겠다. 서울 시교는 내신만 높다고 붙지 않으니까 내신이 1.2여도 약대간 친구 중에 1.23인 친구들 꽤 많습니다. 활동까지.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황에서 교사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져요. 교사가 이 친구는 무조건 합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써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서울대 그런 친구.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에서 어떤 칭찬을 받고 있고 근거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신도 꽤 높은지를 판단하고 지역교육에서 메디컬을 쓰거나 아니면 생명계열, 공학계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형 인재가 올해 면접 반영하고 배수도 많고 인원 적게 선발하지만 최저도 있으니까 융합형이나 탐구형보다는 일반고는 요 성장형 인재 쪽을 쓰는 게 의학대에서 좋겠고요. 이대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면접이 겹치는 날이 많습니다. 꼭 마지막 체크하실 때 면접날 겹치는 것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천대랑 앞뒤가 겹치네. 이 중에 두 개 중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대 에이스라는 전형은 균등한 여기 있는 중앙대의 융합형 면접이 없으니까 융합형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동부 그러니까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한 37%, 탐구가 38%, 그리고 공동 전형이 20몇 %입니다. 균등 반영이거든요. 두루두루 이 친구. 그리고 가천대는 그쪽 활동이 특화된 친구 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1점대, 여기도 1점대지만 특목자산 2, 30대까지도 합격선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솔림이랑 면접형 탐구 이탈하다 보면 성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에 온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무조건 일반고에 유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선발에서 6명, 4명 선발하죠. 그리고 약학부는 최저가 비슷해요. 의대도 의대지만 의대는 4하고에 탐구 2개고 약대는 하나예요. 근데 약대 치고 높거든요. 약대 가고 싶은 경우에 최저가 되는 친구는 과감히 쓰는 거죠. 여학생이 의대도 같이 써야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아주 많아지니까 과감히 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가 2등급, 1등급 처리하니까 다음 무게에 가깝죠. 2대랑 같이 나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 잘 보거나 다른 데 하는 친구들은 결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만히 써보면 좋겠다. 되게 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친구들이 중대 의대를 쓰면 됩니다. 선생님으로. 내신 어쨌든 1점 아까 말씀드린 3번 주에 여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인서울대잖아요. 정따위 자사고 2.5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2등급 선에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가천대 의대랑 아주대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점이 좀 존재해요. 대부분 아주대는 균등반영이라서 성적 여기에 집중돼 있고요. 탐구는 여기가 또 4과목이니까 높다고 볼 수도 있죠. 특이점. 설명드린 그대로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일반 면접이 있고 MMI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MMI는 특정 상황을 주고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논술 같기도 하고
다급하게 딜레마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이 학교들이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이런 학교들은 그런 면접을 준비에 대해서 허들이 좀 높구나. 허들앤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좀 좋습니다. 개명, 대가대, 가톨릭, 건대 글로컬, 고대 부산대, 서울대, 성대 아주대, 연세대 미대, 울산대, 한림대가 되겠습니다. 가천대도 약간 유사한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입결주의를 보죠. 어쨌든 치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대랑 치대를 걸쳤을 거기 때문에. 바탐 숫자가 원래 최저잖아요. 변수가 많습니다. 여기 경북대에 종합에 보시면 입결이 그렇죠? 높지 않아요. 교과는 1.2범주 그리고 종합은 1.6범주. 취재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취재되는 친구는 써보면 좋겠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과감입니다. 그리고 단국대는 논술 선발을 폐지하면서 원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선 전후로 최저를 과감하게 3학 4범주잖아요. 단국대는 물론 3학 4는 아닙니다. 과감하게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많이 몰릴 거로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해서 연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최저가 비슷한 레인지에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원광대는 인원이 줄었어요. 리스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증원이 있는지랑 아닌지 그리고 경희대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연에서 충족률이 낮아서 입결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 시대예요. 그래서 경희대를 주목해야 할 만한 학교고요. 가천대 논술 신설하는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이 감소하면 다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습니다. 대전대가 증원하고 면접이 있으면 입결이 무조건 떨어지기입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선까지잖아요. 여기 전후로 한번 써보십니다. 참고로 여기 종합 회화인재는 작년에 2명의 친구가 1.6으로 다 1차 합격했습니다. 근데 면접 예비 번호 받고 불합격한 친구들이었는데 여긴 최저가 1.5잖아요. 합격자예요. 불합격자에서 1.6까지 했어요. 예비 번호 3, 4번 때까지. 그러니까 증원했으니까 1.45범주에서 활동이 괜찮고 한문 성적 우수하고 동양적, 그러니까 한의대 특징 중에 하나는 얘가 진짜 한의대에 관심이 있나? 한문 잘하나? 한의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있나 하는 친구를 좀 잘 뽑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외에는 인원이 거의 비슷하니까 작년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 1.3에서 5범주입니다. 그리고 신설했는데 생각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타이트할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감소한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랑 똑같죠. 수의대입니다. 건국대가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수의대 희망하시는 학부님들은 물론 다 친하기권이 되겠습니다만 도전하시죠. 보통 건대 수의대 쓰는 친구가 상향 쓰면 서울대 수의대고 비슷한 의미에서 적정하게 쓰려고 하면 서연구에 동물, 식품, 환경 이런 쪽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경북대에 국어수가 인원이 많아졌다는 사실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이니까 1.4선 정도까지는 더하면 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특이점은 서울대 지금 있고요. 최저가 3학 7, 평도 2. 이건 인원이 좀 준하는 거죠. 얘는 큰 변동성 없고 수의대는 레인지가 좀 넓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어서 수의대나 약대까지는 보내주는 학교는 꽤 많아요. 특히 수의. 예전에 경기 북하고 조를 뜨는 서울대 수의대 갔습니다. 거기는 의대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있어서 내신 레인지 좀 넓은데 그래서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중반 성과가 대표인데 그건 특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의 치의에도 분포가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좁아지고 있어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됐어요. 그리고 인원 중에 일반고랑 어쨌든 자공고, 전사고 여기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는 점점 더 못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난해랑 25년도 사이선에서 저기 보시면 최저 평균 등급이 1.56선이잖아요. 저범주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신혜니까 당연히 화학생명, 이왕이면 물리도 했으면 좋겠고요. 미적분 잘했으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탐구
학종에서 과거에 이렇게 큼직하게만 반영했는데 부분을 좀 뒀어요. 네오레세스의 부분은 25시고 25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취도가 중요하다, 전공 성취도가 중요하다. 따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건 부분을 그냥 보여주는 거고 성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과목에 대한 선택과 성적. 그러니까 일반고는 여기서 웃을 거고요. 자사고나 특목고는 여기서 웃게 됩니다. 같은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결 강조되는데 출결에 문제 있는 최상위권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의를 상세적으로 보면 합격하는 아이들이 막 이렇다는 거죠. 일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1.3에서 1.4범주까지죠. 메디컬은 어쨌든 모범주가 거의 약간 넘쳐져 있습니다. 그 이하는 자사고예요. 그 아래로 가면 비일반고에 있는 걸 가는 거고 일반고 가는 모범주의 중심으로 위치해 있어요. 그 아래까지 가면 오는 진짜 잘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 중대 아까 말하는 창의형 논술은 수능 전이고 약대 의대 있는데 일반고가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감안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논술에 대한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이제 좀 전형을 좀 정리해 보려고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지역균형. 작년 입결을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 이게 약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충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대 일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대에서 서울대로 바로 다해서 떨어지죠. 의학, 의치학, 서울대로. 그래서 충원 증가했습니다. 입결선도 입결선은 종합정형에서 비슷해요. 자연계의 핵심은 수능시도 충족이고요. 인문계는 추천 자체를 받는 게 지역균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의대 증원이 없으니까 서울대 가려고 할 거거든요. 전교권의 1, 2등은 대부분 이과예요. 문과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확률이 높다. 욕심을 낼 거냐 안 낼 거냐는 그 다음 부분. 서울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탐구 활동을 한 건지는 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해서도 인문학부 쓸 수 있으니까 대학을 꼭 가고 싶은, 서울에 꼭 가고 싶은 것이냐, 그 학과를 꼭 가고 싶은지만 추천받고 판단하면 직연을 합격하는 게 좀 용이한 형태가 되어 있고 작년보다는 부담이 좀 적습니다. 추천만 받으면 되고 최저 달성하는 것과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반 인형 같은 경우는 충원이 강조했어요.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합격률이 높거든요. 특히 서울대 이과는 특목고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특목고 어차피 의대 갈 수 있는 문제 줄어들고 잘 못 가게 되잖아요. 여기 딱 머무는 거죠. 입결도 상승했습니다. 특목자가 갈 수 있는 것은 제한이고 학생부가 유의미하고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 구술 면접 중요합니다. 이과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지식과 그걸 기반으로 논술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좀 갖춰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다 알겠지만 이런 학과들이 다 안정으로 써서 가장 다 아래 학과에 있어요. 다 지원 시간이 똑같습니다. 하위 학과도 정해져 있고 상위 학과도 다 정해져 있다는 점. 이과 중에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 중에 안정을 쓰면 그냥 소비자까지 가겠죠. 소비자 높아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변동성이 좀 큰 학과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쓰는 친구들이 소비자랑 농경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그 변동이 있어요. 여기는 연세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가 펑크 났죠. 보시면 경영 5.6대 1이고 충원 8명인데 1.78입니다. 근데 25학년도 보시죠. 10대 1.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1.03. 이런 상이 딱 되잖아요. 그럼 못 씁니다. 이런 세상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자꾸 이런 쪽에 비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이닉스 300만 원에 살 거냐 말 거냐 똑같습니다. 300만 원에 안 사니까 폭락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하이닉스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 삶을 너무 결부시키는 게 아니신데 그래서 참고로 진짜 주식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입시로 만드세요. 실제로 너무 좋으세요. 천문우주가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떨어져요.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자유종합은 당연히 자연이 인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요 입결선 중에서 특이한 걸 찾아서 교과잖아요. 공략하기만 합니다. 공략하기. 요 선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서울대는 충원이 줄었지만 서울대를 합격하면 연고대는 빠지잖아요. 충원이 늘죠. 그죠? 종합에서는 게다가 최저까지 있잖아요. 이런 연세자격이니까 하락이고요. 추천할 만한 학과는 기본적으로는 요 아까 말씀드린 하스랑 IS랑요 이 특기자가 작년에 국제인재가 특기자인데 올해 학종이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언더우드 생명과학공학이라고 있고 입결이 1.89선이죠. 그렇죠. 여기랑 ISA를 고려하시면 되겠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영어 잘하냐? 그리고 수학과 관련 열심히 했느냐고. 저 국제영어하고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으냐면 영어를 면접할 수 있는 정도면 과감히 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좀 잘해. 내신 1.8인데 수학과 열심히 했어. 영어 진짜 잘해. 그럼 쓰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고려됩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었거든요. 시간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25년대 높았어요. 이거는 하이리스까지는 아니고 삼성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등급률 8.45대 1에서 4.43대 1. 원래 모든 지원 심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게 아니라 그 학과의 특성과 맥락, 컴퓨터공이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입결이 너무 높은 거죠. 제일 높으니까.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컨설팅을 좀 덜 하려고 하는 건지 엑기스를 하나씩 꺼내는데 학교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1.25, 1.6이라는 입결이 누구에게는 보이잖아요. 부모님들도 누구에게는 1.25, 1.26이라는 입결을 보고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아이가 1.1이야, 1.2야 하면 최저 맞출 수 있어. 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1.3인데 쓰실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내신이면 1.3이면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존재하잖아요. 보이는 눈에. 그럼 따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 범주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20명 이상 쓰고, 그죠? 한 40명 쓴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이 직후에 있는 애들이 안 쓰고, 상향 쓰는 1.56 친구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50%에서 1.49인데 70%에서 1.69잖아요. 0.2가 벌어졌잖아요. 이 사이에 애들이 없는 거, 뜸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격선의 끝에는 2점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연대 약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의 특이점, 연대 약대가 입결이 너무 높아. 최저도 너무 높아. 근데 과탐 선택자가 줄었어. 의치 약 중에 약대차에 희마리가 없는데 그동안 이상한 이유로 너무 높게 올랐어. 하면 떨어지기 막 롤러코스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으면 하이스 안 샀을 텐데. 아시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계열적합이랑 학업부수인데 어쨌든 학업부수는 일반고에 유리하고요. 최저 맞출 수 있다면 계열적합은 일반고에는 내신이 아니면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그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리교육과 같은 데가 입결이 이렇게 낮잖아요. 일단 이 레인지에서 사범대 간호대가 입결이 제일 낮아요. 서현국에서. 그러니까 학과를 가고 싶다면 해당 내용을 활동 공부했으면 이쪽을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이과는 가정교육과 이런 데 많이 씁니다. 특이점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 1.76이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합격한 거 보시죠. 서울대, 고대 여기는 활동순 내신 중심이니까 국제인재를 보시면 특목자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붙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종합을 막 쓰지 않으셔요. 이해하셔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3,000개라고 치면 2,700개 이상은 일반고예요. 근데도 합격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잘 선발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는 뭐로 승부하냐? 내신. 다시 말하면 내신. 그 지역균형 같은 교과나 무조건 일반고가 되잖아요. 최저까지 걸려있으면 당연히 여기 많아지고. 활동고수도 내신 많이 보고 최저 걸려있으니까 일반고 많이 분명해서 됩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스카이를 쓸 때는 고려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종합평가할 때 페이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사사전문제.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기 지원자 이수단이 보이시나요? 지원자 이수단위가 있죠. 전체 그 평균이 있고 여기는 모집 단위 사람들의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학과가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니까 이과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친구는 수학을 30학점, 30단위 이수했는데 지원자는 27.46단위를 이수했네. 10% 더 유리하겠죠. 과학에 대해서 38학점을 이수했는데 지원자는 36.42학점 이수했네. 평균적으로. 얘가 이만큼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만큼 유리한 다음에 성적과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공동교육과정 하면 좋나요? 안 좋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럼 듣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고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104.54인데 106점 들었는데 지금 수학이랑 과학을 좀 더 많이 들었고 사회는 얼마 차이 안 나죠? 영어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기타는 덜 들었잖아요. 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게 했습니다. 한 3만원씩은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어쨌든 1등급은 1이고 2등급은 B 맞으면 퍼센테이지 플러스로 가니까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 B 있으면 웬만하면 쓰시면 안 되고요. 내신이 압도적이면 하나 비워서 쓰면 써도 됩니다. 붙은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진짜 1.12이고 하나 빈데 그게 비싼에 적다. 그러면 크게까지 영향 안 주지만 비슷하게 큰 게 여러 개 있다? 그럼 영향이 크죠. 그거는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수주대, 의대도 있으니까요. 평가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하니, 이수차수 다 본다는 거죠. 종합적으로는 띄워놓고 다 평가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3학년 1학기 지원책 과목을 A만 맞아야지가 아니라 100점이면 이미 끝났죠?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과목 선택 어떻게 했나? 물생, 물화생 했네? 그리고 물리투, 생명투 했네? 그리고 어떻게 과목 이수했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중에 이렇게 이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학은 이걸 보고 평가. 근데 진로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과목 선택이라는 거예요. 위에 뭐 있죠? 6단위, 18단위, 8단위. 이게 한쪽에서 평가하는 한 축입니다. 그래서 상경계열은 미적분 경제를 이수하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자연계열은 과목 선택 자체가 이 학생부에 얹어가는 형태가 되겠다. 요거는 아주대 의대 합격한 친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최초 합격자는 다 서영으로 빠집니다. 메이저 의대로 다 빠져요. 1000명 넘게 지원했는데 이 친구가 최종 14등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가 빠진 다음이 14등입니다. 왜냐하면 서류 23등, 면접 23등이잖아요. 합치면 그 점수는 안 될 텐데 그 친구 빠지니까 최종 합격자 중에 14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이것만 예시로 한번 새겨가십니다. 아이 학생들 볼 때. 그래서 단원을 학습한 후 이것이라면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호기심, 친구들을 모집하여 적극성, 탐구를 진행하였고 세부 내용, 이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시죠. 도서와 자료를 읽고 그리고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논적인 모습 보여주고 교사가 썼죠. 여기에 대해서 과정 노력이거나 결과, 대응자 중인 결과라고 하는데 초기 생명체를 생각하기 위해 조건에 대한 의문, 이 의문을 연속으로 보죠. 그리고 제시하고 또 궁금해해서 가설 조사한 다음에 연속해서 하고 역학 법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분석하고 친구들 설명하고 교사가 다시 인상적으로 평가해 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게 또 적용이 되는지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탐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속 도전한다는 것을 궁금한 점 지나치지 않고 독서를 통해서 막 등등이 교사가 평가죠. 이 구성이 학생부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구성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재 형태로 봐야지 키워드 형태로 보면 어렵습니다. 구성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을 물어봐. 입학사정관이 면접관이 야, 너 이 활동 한 거 과정이 이게 어렵지 않았니? 어려웠던 걸 설명해봐.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뭘 해볼 수 있을까? 의학계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진짜 했으면 대답하겠죠. 그럼 좋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세특에서 기재, 아까와 같은 이런 형태의 기재가 세특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가
평가할 때 교과 이술 이력 교육단 성취도죠. 여기가 학생부 평가의 세특 핵심입니다. 그렇죠? 요걸 정성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잘 정리해서 이걸 기반으로 쓰시면 되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컨설팅을 하는 거죠. 거의 마무리 아닌데 학업 능력의 확장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대였는데 뭔가를 알았으면 계속 놓아지고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지? 그건 왜 이렇게 적용하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저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왜 저러는 거지? 트럼프의 말이 한마디가 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돌고 돌아야 돼요. 트럼프의 막말, 국제 정세, 유가, 주식 등등, 환율 이렇게 연결돼 분석해 보는 거죠. 지금 그런 게 문과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계열을 이렇게 넓혀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언론정보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다 이 사회학 범주 안에 포함되는 쪽에 가까운데 미디어나 언론 쪽, 저널리즘 쪽으로 가면 저쪽이지만 계층 구조로 사회문화 같이 나누는 계층 구조로 사회학입니다. 이게 국어 국문학에서도 어떻게 겹쳐 쓸 수 있냐면 국어의 어학을 공부한 층은 언어학과도 쓸 수 있고 뇌과학도 쓸 수 있죠. 뇌과학. 이렇게 언어학은 국문학도 엮이고 언어학은 미디어 한편으로 언어학도 정치 외교학도 엮이고 철학학도 엮입니다. 왜냐면 언어학에서 그러니까 정치 철학 그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언어에 대한 고찰 이런 활동으로 둘 다 붙는 친구들. 문학적인 내용, 사회과학에는 다 뮤지컬이 있고 영상도 같은 범주에 있다. 그래서 확장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그 계열에 적합한 활동이 뭐냐를 정리해서 그쪽으로 분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문학보다는 언론 홍보 영상학이 입에 높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쪽 아이들이라면 이런 키워드의 활동을 했겠죠. 그럼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소비자, 근데 광고 홍보랑 경제 경영이랑은 약간 같은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맞닿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관광 인터테인먼트 학부는 요거는 문화 콘텐츠 학부 쪽하고 유사한 형태고 LT 학과는 특화된 학부고 글로벌 성공 중에 영어 잘해야 씁니다. 그래서 LT 쓰면서 아까 연세대 국제 계열 쓰면 적합하죠. 그리고 지식영화 미디어 학부 들어가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게 있거든요. 완전 코딩, 컴퓨터, 영어 두 자리에 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심리학과랑 연결할 수 있죠. 행동경제학 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왜 그런 식으로 됩니다. 유사학과나 확장할 수 있는데 심리학과는 좀 몰리니까 경영, 경제에서 소비자나 광고홍보 이런 쪽으로 분화하거나 식품자원경제나 농경제로 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 이거 각자의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환율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무역, 금융, 소비에라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마지막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쪽 하는 친구들은 이런 활동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또 이 얘기에서 괴로우실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ADR 미국에 상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40조 원 이상 하다 보니까 환율이 확 떨어졌어요. 왜 그러는 것도 환율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고 떨어지는가? 이 하이닉스 미국 상장을 기반으로 탐구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탐구한 시기니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해 주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너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의 지금 특이점을 묻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과목의 선택이나 이런 유불리가 있네? 쭉 정리하는 거죠. 과거에는 진짜 세부적으로 다 정리했는데 다시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는 약간 고민 중인데 이렇게 최종 정리해서 평가한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평촌 지점에 부세대장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불리 판단하고 배치하고 나중에 9월 평가원 끝나면 9월 평가원 가치점을 기반으로 마지막 여청 다시 재조정합니다. 이게 컨설팅이에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점 인정하고 강점 약점에 대해서 요거를 정리로 내시는 않지만 이건 높다. 물리 선택자가 40명이어서 내가 안타깝게 2등급이지만 원래 98점이다 쓰면 됩니다. 맥락이 있는 1.5를 쓰는 거고요. 맥락이 없는 1.5를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효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이나 필요한 과목을 들었는가 듣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활동에서 이렇게 과정주로 진행 활동이 그 교사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되게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1.5 이내가 적절하죠. 변수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올해는 최고 큰 게 4탐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반. 요 레인지 학과들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공개된 6개월보다는 하락할 겁니다. 감안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변수를 상수로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단계 배수를 증가하는 만점 비율을 내는 겁니다. 여기도 1단계 컷까지 0.12까지 낮추게 됩니다. 이게 최종 해석까지 보장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면접이나 이런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 쓰는 건데, 면접이라는 걸 통한 전환도 뭐가 제일 중요하면 기본 원재료가 좋아요. 학생부에서 유의미한 활동이 충분히 있어야 면접에서 그걸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어필을 못하면 할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한 생각, 그 학과에 대한 고민, 활동 등이 같이 있어요. 교과 면접이면 기본적으로 그 학과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들었는데 작년에 1.6선까지도 합격의 코어까지 왔으니까 1.56선의 한의대, 한문 성적 우수하고 한의대 가고 싶은 친구다. 도전해 보시죠. 최저 높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학생들이 요 학과들이 그리고 그걸까지 정리하면 이렇죠. 과목 반영 비율 잘 생각하시고요. 고대와 연대의 차이는 최저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3학번 7번 중. 근데 고대는 전 과목이고요. 연대는 전 과목인데 국수형사가 중심이 전 과목. 그쵸? 기타 과목이나 진로스택 과목으로 인한 이점은 고대가 커요. 그리고 기타 과목과 진로스택 과목으로 좀 강점이 있다. 그러면 연대가 유리한 거죠. 기본적으로. Z점수라고 하는 평균이 40점인데 내가 오늘과 98점이다. Z점수가 2점에서 막 폭증하거든요. 그러면 연대를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연대가 2등급이더라도 1등급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내신의 한 축, 메디컬에서 1.3, 1.5고 그리고 고대랑 연대는, 특히 고대는 학업 우수까지는 1점 후반 2.0선까지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 1.5 전후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디컬은 이범주 1.3 정도 범주 2.0까지 그 이후까지 그리고 이 범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적기하랑 과탐 요거를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노력 강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메커니즘이 맞물리면서 의대 밑으로는 막 돌고 돌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까지는 좀 과감하게 레인지를 넓혀서 써보시고 안전은 당연히 필요해요. 안전망은 상황에 따라 서술만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드린 다시 4, 5나 3학사범 중에 이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이 입결 컷이 약간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상수가 가능하면 쓰시면 됩니다. 그 학과는 이렇게 수능 후, 수능 전, 그죠? 그리고 면접 유무, 그리고 서울대 최저학력 기준 정도를 가지고 안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2배 시나리오라는 건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거죠. 12장의 카드를 최소한 마련해 놓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이제 부평 가치점 끝나는. 부평 가치점 지나면 그 주말이나 그 다음 최초 월요일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서연도를 쓰는 경우는 어쨌든 수요일까지 쓰게 될 거거든요. 9월 9일 정도까지. 그러면 9월 8일에서 9월 9일 오전까지는 다 정리가 끝나야 되죠. 그 사이 월화 9월 7, 8일 정도까지 거의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